미스트롯부터 우리 이혼했어요까지 TV 예능 혁명이 끈 서예진, PD, 파죽지세, 적수가 없다. 내일은 미스트롯 1, 2, 미스터트롯, 아내의 맛, 연애의 맛,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작서 이혼작곡 등 서예진 50일 이 기획한 TV조선 예능과 드라마가 월 화수목금토 일을 질주한다. 인기만큼 논란과 시비가 들끓지만 그는 시청자가 더 옳다, 그들이 진리라고 했다. 욕이든 칭찬이든 새벽부터 댓글 읽는 재미에 산다. 우리가 파생시킨 이야기니까, 그만큼 방송이 재미있담 증거니까. 신나면 물개 박수하며 자지러지게 웃고 화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독한 PD는 치열한 이 지옥이 즐겁다. 행복하다며 파한대소했다. 스스로 늘 하이퍼 상태,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농담하지만 그는 치밀한 전략가이자 양심가다. 우리는 프로그램 단건으로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해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플랫폼, 거기서 태어난 스타와 팬덤을 끊임없이 소통시키며 윈윈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모두가 2549 시청률에 매달릴 때 그는 트로트 오디션으로 5070 시작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했다. 모두가 톱스타 섭외에 목맬 때 무명의 바다에서 새 얼굴을 찾아내 연예계 판도를 바꿨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 뉴미디어까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한민국 방송판에서 서예진 파헤치기가 뜨거운 이유다.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과 김성주 아나운서가 서예진 TV조선 본부장에 대한 생각을 재치있게 풀어놨다. 나영석이 나를 알까? 명실공히 서예진 시대다. 시청률로는 김태호도 나영석도 적수가 못된다. 에고, 적수는 무슨, 난 SBS에서 교양 프로로 만들다 예능으로 넘어간 사람이고, 김태호 나영석이 무한도전, MBC와 1박 2일 KBS로 최고 인기 끝대난 스타킹 SBS으로 만년 이도하던 PD였다. 왜 우리한텐 코어 팬이 안 붙을까? 그들이 국민 예능, 대표 예능이면 우린 찌꺼기 예능인가? 이러면서 괴로워했다. 상황이 역전돼 통쾌하겠다. 통쾌하지, 속이 시원하지, 하하. 미스터트롯으로 35.7% 찍었으니까. 방송 역사상 오디션 프로가 30% 이상 나온 적 없다. 나영석은 죽었다. 깨도 서예진 표 예능은 못 만든다. 나영석이 할까? 나를 관심도 없을 텐데. 하하. 우리가 카메라 서너들 가지고 촬영할 때 김태호는 50대 가지고 리얼 버라이어티를 만든 선구적 인물이다. 나영석은 아주 심심한 일상을 재미있게 만드는데 독보적인 사람이고 결국은 자기 색깔로 만들어가는 거다. 평일 밤 이후는 서예진이 정확해 다른 방송사들이 새 프로를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더라. 뭘 갖다 붙여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남자를 갖다 붙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단다. 고꾸라주길 바라면서 하하. 어떤 평론가는 서예진 예능을 강력한 마라 맛이라고 표현했다. 고정관념이 센 남자의 편견이 들어간 표현이다. 내 프로를 막장이란 뉘앙스로 폄하하고 싶었겠지. 내가 헤쳐나가는 콘텐츠의 힘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싶더라. 남들보다 강렬하게 연출하고 편집하는 건 사실이다. 그 시간만큼은 시청자들이 몰입하게 해줘야 하니까. 특히 오디션 프로는 2시간 반을 잔뜩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며 시청자들이 끝을 보겠다는 열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내의 맛, 우리 이혼했어요 등 모든 프로가 마찬가지다. 이야기에 홀 빠져들게 편집해야지 밍밍하면 안 본다. 서예진이 교양 PD였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쉬어하다 예능으로 옮겼다. 밴드의 드럼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막 빈다. 일상인을 흥분 상태라니까. 다큐멘터리 만들다 우울증 걸릴 뻔했다. 하하.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시청률이 1%밖에 안 나왔는데도 만족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고 했다. 방송을 재미없게 만드는 건 직무유기다. 자막한 줄도 무성의하게 쓰면 안 된다. 시청률이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시청자들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시청자는 더 옳다. 그분들이 진리다. 시청률 2에서 3% 찍고 난 우아한 프로를 만들었어. 자부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건방지다고, 재수없다고 다들 싫어하긴 한다. 하하하. 늘 그렇게 크게 웃나. 손뼉도 치면서
SBS에서 욱차싸 조연출할 때 누가 나더러 방청객 동원 업체 사장하면 성공하겠다고 하더라. 욱차싸 개그맨들도 날 좋아했다. 대부분 거지같이 좋아도 내가 앞에서 막 웃어주니까. 근데 나는 많이 웃는 팀이 일도 잘한다고 생각한다. 지상파였으면 미스트로 못 만들었다. 1997년 SBS에 입사한 서혜진은 놀라운 대회 스타킹으로 히트하면서 주목받았다. 톱스타 고현정과 고쇼를 만들어 화제를 모았고 도전천국, 동상이 몸 등을 연출하다 2018년 TV조선으로 옮겼다. 재미엔 좌우가 없다고 외치는 천생 예능 PD지만 이화여대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지성이다. 석사 논문 주제는 다단계 마케팅, 박사는 조직의 창의력이었다. 예능 프로 만들면서 박사 논문도 썼더라. 동상이몽 시즌 1을 마칠 무렵 직장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50대까지 현장을 뛰어야 하는데 날 별로 안 좋아하는 선배가 높은 사람이 되내겐 프로를 안 줄 것 같더라. 그래서 나가야겠다. 겸임교수 자리라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싶어 학위에 도전했다. 근데 선배가 기회를 주더라고. 하하. 공부도 적성에 맞았나 보다. 사회학이 맞았다. 조직과 경영에 관심이 많았다. SBS 들어가기 전 잠시 마케팅 리서치 업체에서 일했는데 어느 분야나 돈을 잘 부려야 성공한다는 걸 그때 배웠다. 이상만 좋다가 현실을 깨쳤다. TV조선으로 옮겼다. 보수 색채 강하고 노년 시청자 많은 채널이 부담스럽지 않았나. 예능 PD는 폭대듯이 가볍게 퍼바바박 가야 한다. 옮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 내가 하고 싶은 프로를 조금도 못할 거라면서. 근데 TV조선으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있다. TV조선이 정권을 준 건가? 조직의 유연성, 지상파는 조직이 워낙 크니 어떤 아이디어를 관철하는데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린다. 확대나에 잡혔는데 지상파에선 각 부서와 팀별 이해관계, 편성 문제 등등 얽히고 설킨 이슈들로 실행하기 어렵다. 근데 TV조선으로 오니 할 일이 태산이더라. 당장 내일 방송에 걸 프로가 부족하니 완전 신이 났지.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를 원 없이 만들었다. 만드는 족족 히트했다. 그런 촉은 어떻게 얻나? 촉 같은 건 없다. 보이면 바로 한다. 안 되면 빨리 접고. 미스트롯도 앞서 기획하던 프로가 엎어져서 아이디어 나오자마자 바로 돌진한 거다. SBS였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다.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5070이라는 거대 시장을 개척했다. 종일 TV를 켜놓는 자영업자들 목소리만 듣고도 그 연예인의 컨디션을 귀신같이 파악하는 50에서 60대 여성 시청자들을 겨냥한 게 주요했다. 그들은